여러분, 이거 아세요? 요즘 은퇴하신 분들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뭔지 통장에 8천만 원밖에 없는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입니다. 국민연금 제대로 못 넣으신 분들은 정말 막막하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만난 66세 부부는 달랐습니다. 통장 잔고 딱 8천만 원으로 지방 중소도시에서 월 200만 원씩 쓰면서 당당하게 사시거든요. 심지어 저축까지 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제가 직접 이분들을 만나서 통장 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전혀 몰랐던 8천만 원 활용 노하우와 생활 전략이 나왔어요.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부부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은퇴 유튜브 영상들 보면 몇 억 모아야 한다. 연금 꼭 넣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이미 은퇴하셨는데 통장에 8천만 원밖에 없으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바로 그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 부부는 경상남도의 한 도시에 사십니다. 인구 약 6만 명 정도 되는 곳이에요. 창원에서 버스로 40분 정도 거리죠. 남편분은 평생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일하셨는데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아내분은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60세에 그만두셨고요. 두 분 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넣으셨습니다. 그럼 노후 준비를 안 하신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어요.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빚 안 지고 살려고 악착같이 일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들 노후 자금은 8천만 원밖에 못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많으시죠? 2년 전 남편분이 65세로 완전히 일을 그만두셨을 때 정말 막막하셨대요. 통장 잔고를 보니까 딱 8천만 원.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밤마다 잠을 못 이루셨답니다. 그래서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돈으로 최대한 오래 그리고 품위 있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익한 영상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원래 서울 구로구에 전세로 사셨는데 전세금이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전세금을 빼면 통장에 8천만 원 남는 거죠. 서울에서 월세 살면서 8천만 원 까먹으면서 살까? 아니면 지방으로 가서 집을 사고 여유롭게 살까? 고민 끝에 지방 이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선택하신 도시가 정말 중요한데요. 무조건 시골이 아니라 적당한 규모의 도시를 찾으셨어요. 기준이 뭐였냐면 첫째 종합병원이 있을 것, 둘째 대형마트가 있을 것, 셋째 버스 노선이 잘 되어 있을 것, 넷째 집값이 저렴할 것, 다섯째 문화시설이 있을 것. 이 5가지를 다 만족하는 곳을 찾다가 지금 사시는 도시를 발견하신 거예요. 집은 어떤 걸 사셨을까요? 전용 면적 25평짜리 아파트입니다. 1999년도에 지어진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매매가가 얼마였을까요? 딱 5천만 원입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믿기 힘드시죠? 25평이 5천만 원이에요. 물론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살기에는 전혀 문제 없어요. 5천만 원의 집을 사고 나니 통장에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3천만 원을 어떻게 활용하셨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3천만 원으로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분들은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셨어요. 요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연 3.8% 정도 되니까 세전 이자가 연 76만 원, 세후로 64만 원 정도 됩니다. 월로 환산하면 5만 3천 원이에요. 고작 5만 3천 원?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게 정말 소중한 돈이에요. 나머지 1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따로 빼두셨습니다. 집에 뭔가 고장 나거나 갑자기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여기서 쓰는 거예요. 냉장고 고장, 보일러 수리, 예상치 못한 의료비 이런 거요. 이 비상금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시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월 200만 원 생활비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분들 가계부를 정말 자세히 봤거든요. 한 푼 한 푼 어디에 쓰시는지 다 나와 있어요. 주거비부터 볼까요? 자가니까 월세는 없죠. 하지만 관리비는 나갑니다. 얼마일까요? 월 6만 8천 원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라서 관리비가 정말 저렴해요. 엘리베이터 유지비, 청소비, 경비비 합쳐서 6만 8천 원이에요. 서울 아파트는 20만 원 넘게 나오는 거 생각하면 정말 싸죠? 전기세는 여름에 2만 5천 원, 겨울에 4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에어컨을 거의 안 쓰시고 선풍기만 돌리세요. 겨울에도 보일러를 약하게 틀고 두꺼운 옷을 입으신답니다. 수도세는 월 1만 2천 원, 가스비는 여름에 8천 원, 겨울에 6만 원 정도 나와요. 인터넷은 쓰세요? 네, 쓰십니다. 케이블 TV는 안 하시고 인터넷만 쓰시는데 월 1만 8천 원짜리 저렴한 요금제예요. 요즘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케이블 TV가 필요 없으시대요. 재산세는 1년에 18만 원 정도 나오니까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1만 5천 원이고요. 주거비를 계산해 볼까요? 관리비 6만 8천 원, 전기세 평균 3만 원, 수도세 1만 2천 원, 가스비 평균 3만 5천 원, 인터넷 1만 8천 원, 재산세 1만 5천 원 해서 총 17만 8천 원입니다. 20만 원도 안 되네요. 이게 자가의 힘입니다. 식비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분들은 월 식비로 42만 원을 쓰십니다. 하루 평균 1만 4천 원, 부부 두 분이니까 1인당 7천 원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침은 무조건 집밥입니다. 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 후라이면 두 분 합쳐서 한 끼에 2,500원이면 충분해요. 쌀은 농협에서 20kg에 3만 8천 원 하는 거 사시는데 두 분이서 2달 정도 드신답니다. 점심도 대부분 집에서 드세요. 가끔 외식하시는데 이 동네는 식당 물가가 정말 저렴해요. 칼국수 4,500원, 김밥 2,000원, 비빔밥 5,500원입니다. 서울은 칼국수가 10,000원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식하시는데 부담이 없으세요. 저녁도 집밥이 기본이고요.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는데 마트 할인 시간대를 정확히 아십니다. 저녁 7시 30분 이후에 가면 고기, 생선, 빵 이런 거 30에서 50% 할인해요. 앞다리살 500g에 5,000원, 닭다리 1kg에 5,000원 이런 식으로 사서 냉동 보관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의 가장 큰 식비 절약 비법이 뭐냐면 바로 직거래 장터입니다. 이 도시에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농민 직거래 장터가 서는데요. 농민들이 직접 키운 채소를 가지고 나와서 팔아요. 상추 한 봉지 1,000원, 깻잎 한 묶음 1,500원, 무 한 개 2,000원 이런 식이에요. 마트보다 40%는 저렴하고 싱싱해요. 그리고 이분들도 작은 텃밭을 하세요. 집 앞에 작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5평 정도 밭을 일궈서 상추, 고추, 깻잎을 키우신답니다. 공짜로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이걸로 채소를 거의 안 사시는 거예요. 김장도 담그세요. 배추 30포기 담그시는데 재료비가 1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이걸로 겨울 내내 드시니까 김치값이 안 들어가는 거죠. 과일은 제철 과일만 드시는데 직거래 장터에서 사시면 정말 저렴해요. 수박이 철이면 큰 거 7,000원, 사과가 철이면 한 박스 1만 원 이런 식이에요. 식비를 정리하면 쌀과 기본 식재료 20만 원, 고기와 생선 10만 원, 채소와 과일 7만 원, 외식비 5만 원 해서 총 42만 원입니다. 교통비를 볼까요? 이분들은 차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 차를 팔았어요. 차 없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라고 여쭤봤더니 전혀 불편하지 않으시대요. 왜냐하면 65세 이상은 버스가 무료거든요. 이 동네는 버스 노선이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한 곳은 버스로 다 갈 수 있어요. 마트, 병원, 은행, 시장 다 버스로 갈 수 있고요. 남편분은 주 3회 일하러 가는데 버스로 다니세요. 공짜니까 교통비가 0원입니다. 가끔 버스가 안 다니는 곳 가실 때는 택시를 타세요. 이 동네 택시비가 얼마냐면 기본 요금이 3,800원이에요. 서울은 5,000원이 넘잖아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택시 타시니까 월 1만 원 정도예요. 교통비 합계 1만 원입니다. 의료비를 보겠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이분들은 큰 병은 없으세요. 하지만 남편분이 혈압약을 드시고 아내분이 관절이 안 좋아서 약을 드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병원에 가시는데 진료비랑 약값 합쳐서 두 분이 월 3만 5천 원 나옵니다. 건강보험 덕분에 정말 저렴하죠. 그리고 이분들은 보건소를 정말 잘 활용하세요.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1년에 2번 해줘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다 체크해주고요. 남편분은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주 2회, 한 번에 1시간씩 헬스와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완전 무료입니다. 물리치료도 필요하면 보건소에서 해줘요. 아내분은 관절이 안 좋아서 보건소 물리치료를 받으시는데 이것도 무료예요. 건강기능식품은 전혀 안 드세요. 홍삼, 오메가3, 비타민 이런 거 하나도 안 드십니다. 병원 선생님 말씀대로 약만 잘 드시고 운동만 하신답니다. 주변에서 건강식품 권해도 절대 안 사세요. 그 돈으로 과일 사 먹는 게 낫다고 하십니다. 의료비 정리하면 병원 진료비와 약값 3만 5천 원, 치과 검진 1년에 한 번, 2만 원을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1,700원, 안경 3년에 한 번 8만 원을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2천 원 정도 되니까 총 3만 9천 원입니다. 통신비는 어떨까요? 휴대폰은 부부가 다 알뜰폰 쓰십니다. 남편분은 데이터 2기가의 통화 무제한 요금제로 월 1만 1천 원, 아내분도 똑같은 요금제로 1만 1천 원이에요. 부부 합쳐서 2만 2천 원입니다. 집에 인터넷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 8천 원이고요. OTT 서비스는 안 쓰세요. 유튜브로 충분하시대요. 요즘 유튜브에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다 있잖아요. 통신비 합계는 휴대폰 2만 2천 원, 인터넷 1만 8천 원에서 4만 원입니다. 생활용품비를 보겠습니다. 화장지, 세제, 샴푸, 치약 이런 건 대용량으로 사세요. 그리고 마트 행사할 때만 사십니다. 이마트 앱 깔아놓고 할인 알림 오면 그때 가서 사시는 거예요. 한 달 평균 4만 원 정도 쓰십니다. 의류비는 거의 안 드세요. 1년에 두세 번 정도만 옷을 사시는데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마트 의류 코너에서 세일할 때만 사세요.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2만 5천 원 정도예요. 이발, 미용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남편분은 동네 이발소에서 7,000원 주고 깎으세요.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월 7,000원이고요. 아내분은 미용실에서 커트만 하시는데 12,000원이에요. 두 달에 한 번 가시니까 월 평균 6,000원입니다. 미용비 합계 13,000원이네요. 경조사비는 월 8만 원 정도 잡아두셨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주변에 경조사가 좀 있거든요. 많을 때는 20만 원 나갈 때도 있고 없을 때는 0원인데 평균 8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가비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분들은 월 12만 원을 여가비로 쓰세요. 남편분은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등산은 공짜죠. 일주일에 2번 정도 근처 산에 오르세요. 가끔 멀리 가실 때만 교통비 드는데 한 달에 5,000원 정도예요. 아내분은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시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 하시는데 한 달에 5,000원이에요. 정말 저렴하죠? 부부가 한 달에 2번 정도 외식이나 카페 가세요.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거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하는 정도인데 한 번에 8,000원 정도 쓰시니까 월 16,000원이에요. 그리고 손주들 용돈 주셔야죠. 손주가 셋인데 한 명당 2만 원씩 주시니까 6만 원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을 전하시는 거죠. 여가비 정리하면 등산 5,000원, 노래교실 5,000원, 외식 및 카페 16,000원, 손주 용돈 6만 원, 영화 관람 1년에 4번 정도 보시니까 월 평균 2,000원 해서 총 88,000원입니다. 아, 제가 12만 원이라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 88,000원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해 볼까요? 주거비 17만 8천원, 식비 42만 원, 교통비 1만 원, 의료비 3만 9천 원, 통신비 4만 원, 생활용품비 4만 원, 의류 및 미용비 3만 8천 원, 경조사비 8만 원, 여가비 8만 8천 원에서 총 93만 3천 원입니다. 200만 원이 아니라 93만 원밖에 안 쓰네요. 라고 놀라실 텐데요. 맞습니다. 실제 생활비는 93만 원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월 20만 원은 비상금으로 따로 모으세요. 집에 뭔가 고장 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월 30만 원은 저축을 하십니다. 93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저축까지 해요? 라고 깜짝 놀랐죠. 이분들 말씀이 나중에 더 늙어서 요양원 갈 수도 있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미리 준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월 수입을 볼까요? 총 143만 원 정도 필요한데 어디서 나올까요? 첫 번째 수입은 기초연금입니다. 이분들은 재산도 적고 소득도 없어서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을 받으세요.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월 약 33만 원씩 받으니까 부부 합쳐서 66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이 정말 큰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 예금 이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천만 원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월 5만 3천 원이에요. 작지만 꾸준한 수입이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부부가 아르바이트를 하십니다. 66세에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요? 라고 하실 텐데 요즘 일할 사람이 없어서 시니어분들 많이 구하거든요. 남편분은 주 3일 하루 4시간씩 동네 마트에서 카트 정리, 박스 정리, 주변 청소하는 일 하세요. 시급 2만 30원이니까 하루 4만 120원, 일주일에 12만 360원, 한 달이면 약 48만 원 버십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걷기 운동하는 셈 치고 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분은 주 2일 하루 3시간씩 복지관에서 급식 도우미 일하세요. 하루 3만 원씩 받으시니까 일주일에 6만 원, 한 달이면 24만 원 버세요.
배식하고 설거지하는 일인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하시면 보람도 느끼고요라고 하십니다. 부부 아르바이트 수입이 합쳐서 72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66만 원, 예금, 이자 5만 3천 원 합치면 143만 3천 원이네요. 딱 맞아떨어지죠? 수입을 정리하면 기초연금 66만 원, 예금 이자 5만 3천 원, 남편 아르바이트 48만 원, 아내 아르바이트 24만 원 해서 총 143만 3천 원입니다. 여기서 생활비 93만 3천 원 쓰고 비상금 20만 원 모으고 저축 30만 원 하시는 거예요. 자녀분들한테 도움 받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절대 안 받으신답니다. 오히려 명절 때 자녀들한테 용돈 주시고 손주들 용돈 주시는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애들도 애들 먹고 살기 바쁜데 우리가 짐 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분들의 하루 일과를 볼까요? 평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간단하게 세수하고 6시 30분에 아침 식사 준비하세요. 7시에 아침 드시고 7시 30분에 설거지하고 집안 정리해요. 8시부터 9시까지는 산책 나가세요.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9시 30분쯤 집에 와서 쉬시다가 10시에 장 보러 가세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 보고 11시쯤 돌아오세요. 점심은 12시에 드시고 1시부터 3시까지는 낮잠 주무세요. 나이가 드시면 낮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3시에 일어나서 간식 드시고 3시 30분부터는 각자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남편분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일하러 가세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일하시고 6시 30분에 집에 오세요. 일 안 하는 날은 텃밭 가서 일하시거나 친구 만나세요. 아내분은 월 수요일에 일하러 가세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일하시고 12시 30분에 집에 오세요. 일 안 하는 날은 도서관 가거나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저녁은 6시 30분에 드시고 7시부터는 TV 보시거나 유튜브 보시면서 쉬시다가 9시 30분쯤 주무십니다. 정말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이죠? 주말은 어떻게 보내시냐고요? 토요일은 남편분이 일하시는 날이고 아내분은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세요. 오후에는 큰 마트 가서 장 보시고요. 일요일은 둘이 같이 쉬는 날인데 날씨 좋으면 등산 가시고 비 오면 집에서 쉬세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자녀들 집에 가서 손주들 보고 오시고요. 여기서 제가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외롭지 않아요. 일하러 가면 사람들 만나고 복지관 가면 친구들 있고 주말에는 자식들 보고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사람을 많이 만나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 생활에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돈이 적어도 전략적으로 쓰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8천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잘 활용하면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은 주거비를 확 줄이는 겁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시면 전세나 월세로 돈이 계속 나가잖아요. 지방 중소도시로 가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로 집을 사면 주거비가 거의 안 들어가요. 관리비랑 공과금 합쳐서 20만 원 이하로 가능해요. 두 번째 전략은 식비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외식 줄이고 집밥 위주로 하고 직거래 장터나 마트 할인 시간 이용하고 텃밭 조금만 해도 식비를 월 40만 원대로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전략은 보건소를 200% 활용하는 겁니다. 무료 건강검진, 무료 운동 프로그램, 무료 물리치료 다 이용하세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돈 쓰지 마세요. 그 돈으로 과일 사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65세 이상 무료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대중교통 무료, 공원 입장료 무료, 박물관 무료 이런 거 다 이용하세요. 차 팔고 버스로 다니시면 교통비 거의 0원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는 겁니다. 재산이 적고 소득이 없으면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어요. 월 66만 원이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신청 안 하신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세요. 여섯 번째 전략은 가능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66세, 70세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편의점, 마트, 경비, 주차관리, 급식 도우미 이런 일들 많거든요. 몸이 허락하는 한 일 하시면 수입도 생기고 건강에도 좋아요. 마지막 전략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8천만 원밖에 없다가 아니라 8천만 원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노후에 8천만 원 있는 것도 정말 축복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아요.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성공한 노후 아닌가요? 정말 멋진 분들이죠?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통장 잔고 8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품위 있는 노후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지방 중소도시로 이주해서 주거비를 확 줄이는 거예요. 5천만 원대 집을 사고 남은 돈으로 예금하면 이자 수입도 생기고요. 둘째, 기초연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부가 각각 받으면 월 66만 원인데 이게 생활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꼭 신청하세요. 셋째, 66세에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많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일 하시면 수입도 생기고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돼요. 넷째, 식비는 집밥과 직거래 장터로 해결하세요. 외식 줄이고 텃밭 조금만 해도 월 40만 원대로 가능합니다. 다섯째, 보건소 무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건강검진, 운동, 물리치료 다 무료예요. 여섯째, 65세 이상 무료 혜택 최대한 이용하세요. 대중교통 무료만 해도 엄청난 절약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70대 독거 어르신이 월 100만 원으로 사시는 놀라운 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꼭 보러 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8천만 원도 큰 재산입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감사합니다.